자, 4월 17일이고요. 스프링 우리 지금 데이터베이스 연동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게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완전한 한 사이클의 CRUD 웹페이지를 전부 구현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시건 간에 그게 기본 프로토타입이 되어 줄 건데, 오늘은 이제 그거를 응용을 해서 프로세서 테이블에 대해서 CRUD를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튜던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로 이제 과제 형식으로 낼 텐데, 이미 한 사이클은 다 됐기 때문에 코드를 하나하나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쭉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일단은 그거를 프로페서는 코드를 제가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따라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는 각자 해보시는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에 JSP 할 때 include라고 하는 기법을 같이 살펴본 적이 있어요. 웹페이지를 조각 내서 이제 웹페이지의 조각을 낑겨 맞춰서 이제 하나의 페이지를 갖추는 형식인데요. include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인클루드를 하는 구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뭐 딱히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구조는 header.jsp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footer.jsp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 header.jsp는 맨 처음부터 HTML 맨 처음부터 바디 열 때까지예요. 어차피 헤드 안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footer.jsp 같은 경우는 바디 닫고 HTML 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드는 페이지는 이렇게 바디 안에 있는 알맹이만 만들면 되는 거죠. 일단 요 상태부터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뷰 폴더 안에 include용 폴더니까 inc라고 폴더를 만드는데, inc라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새 파일 header.jsp랑 footer.jsp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파일이나 잡고 바디 열 때까지. 근데 이 JSP 파일 상단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은 요 두 줄은 모든 파일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 세 줄은 JSPL을 쓸 거면 넣고 안 쓸 거면 안 넣어요. 자, 헤더 쪽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바디 열 때까지를 여기다 다 넣어요. 대신에 타이틀은 좀 범용적으로 돼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푸터 쪽에서는 바디랑 HTML을 닫는 부분을 넣어요. 이렇게.
위에 두 줄은 모든 파일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요만큼을 include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페이지 지시자 형태로 JSP 태그를 썼는데 JSPL을 쓰면 C 콜론 import URL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경로가 지금 저도 좀 헷갈리네요. 웹 inf 밑에 뷰스 밑에 inc 밑에 header.jsp 맨 밑에는 footer.jsp 자,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경로 명시가 좀 다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되나? 제가 좀. 이게 맞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위에 헤더 태그가 지금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인클루드 한 것만으로.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모든 파일에다가 그 윗부분에 헤더랑 바디 다 떼버리고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바디 시작하기 전까지 다 이거 넣어버리면 되죠. 에디트도 바디, 리스트도 리드, 여기도 바디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푸터 부분, 이것도 바디 태그 빼고 넣고. 그럼 코드가 좀 더 심플해져요. 애드 쪽도 바디 닫을 때까지 넣고. 요 자바스크립트는 저번 시간에 설명하려고 넣은 거니까 오늘은 뺄게요. 에디트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인클루드 구조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를 더 넣어요. 사이트 상단에 보면은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는 메뉴 부분과 하단 부분 영역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코드를 탑.jsp라고 만들고, 여기를 아래쪽이니까 bottom.jsp라고 파일을 만들어요. 이건 이제 상단 메뉴, 여기는 이제 하단 부분, 주로 로고 플러스 메뉴가 되겠죠. 이런 거를 만들면은 얘는 아무래도 바디 시작한 다음에 나오는 태그잖아요. 그래서 인클루드 구조를 탑.jsp가 얘를 인클루드 하게 하고요, bottom.jsp가 푸터를 인클루드 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만든 페이지가 얘네를 인클루드 하게 해요. 그러면은 헤더가 이제 메뉴 부분, 나는 메뉴 부분을 가져오는데 메뉴가 상단 영역까지 같이 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아예 요거 두 개의 파일을 합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페이지들 중에 보면 상단 메뉴 영역을 안 가져가는 페이지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해요. 여기 네이버는 상단 영역을 이렇게 다 가져가잖아요, 보통. 페이지들마다 상단 영역 다 가져가죠. 근데 이런 페이지는 상단이랑 하단 떼버리고 나와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상단 영역을 가져가야 되는 경우라면은 탑.jsp랑 bottom.js를 가져오는데 상단 영역을 안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라면 헤더랑 푸터를 바로 인클루드 하려고요. 이게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심플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 거는 뭐 메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탑.jsp bottom.jsp. 자, 하단 영역에는 HR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주변권밖에 없으니까 좀 여기는 그래도 스타일 CSS를 좀 쓸게요. 여기는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원래 스타일을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여기는 자, 이렇게 링크 걸고 여기는 스프링 아이스크. 자, 이건 좀 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 자, 보통 영역에다가 이렇게 하단 영역을 잡고요. 상단 영역에는 탑 영역에는 보통은 그냥 푸터로 가면 되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탑 쪽에는 이게 컨텍스트 패스였나? 컨텍스트 패스 자꾸 헷갈리네. 컨텍스트 패스의 디파트먼트 목록 페이지에 우리 URL 2개 걸었던 거 기억하죠? 학과 관리 프로페서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교수 관리 학생 관리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 헤더 쪽 상단에 아까 말했던 대로 이 탑에서
헤더를 임포트합니다. 그러면은 위쪽에 HTML 시작하는 것까지 다 딸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푸터 요 파일을 푸터 인클루드를 보통 여기 밑에다 붙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디 태그 닫고 그 다음에 HTML 닫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파일들은 이제 이 탑하고 보통을 인클루드 하는 걸로 바꾸면 돼요. 탑하고 보통. 얘네들 안 땡겨지네. 그냥 가자. 안 되겠다. JSTL이 섞여 있으니까 그 포맷 할 때 문법을 모르나 봐요. 안 땡겨지네. 자, 그럼 이제 모든 파일의 상단을 이 탑으로 다 바꿀게요. add, edit, list, read. 아래쪽은 보통으로 바꿀게요. 보통, 보통, 리드도 보통. 자,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여기 이렇게 헤드 부분에 대한 태그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죠. 이제 인클루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 소스북에 있을 때 줄 정렬되는 건 포기하세요. 이것까지 신경 쓰는 거는 진짜 초고수야. 자, 그럼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들어가요. 아래쪽에도 카피라이트 들어가고요. 보통 이제 CSS 코드는 헤드 태그 끝나기 직전에 주로 넣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좀 있는 게 아무래도 좀 구색 맞추기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는 제가 CSS 코드를 좀 넣을게요. CSS는 보면서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수업하고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네, 이 코드는 그냥 완성되면 드릴게요.
이게 CSS가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은 계속 들어가요. 어떻게 이게 모양 관련된 거니까 다들 어떻게 보는 건 있어서 손이 계속 가. 그다음에 됐고, 하단 영역은 낮은 탑 35픽셀, 보더 탑 1픽셀에 솔리드에 샵 패딩 상하 픽셀 좌우.
하단 영역 잡았고, 그 다음에 자, 오케이. 상하단 영역을 대강 이렇게 잡아놨어요. 학과 관리 누르면 여기로 오고, 이제 교수 관리 눌렀을 때 들어갈 페이지랑 학생 관리 눌렀을 때 들어갈 페이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 거죠. 하단 영역 적당히 카피라이트 넣어놨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제 교수 관리에 대한 기능을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부터 만들 건데, 그 단위 기능별로 클래스를 따로 빼시면 돼요. 뭐 클래스를 나눈다, 안 나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과 관리는 이제 클래스 하나에서 다 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보통 그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이트 메뉴의 큰 분류별로 클래스를 하나씩 빼요. 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 안에 새 파일 프로페서 컨트롤러 .java 라고 만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뷰 쪽에서도 뷰의 폴더도 저는 클래스마다 하나씩 만들거든요. 그래서 프로페서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똑같이 이렇게 4개 파일 들어갈 거잖아요. 그냥 일단 복사해서 넣어요. 일단 안에 내용만 이따가 다시 복사해서 갖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안에 내용만 비워놓으면은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컨트롤러에서도 여기서 했었던 대로 페이지들은 다 똑같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이거 복사 다 해놓고, 이거 복사 다 해놓고, 그냥 일단 투척해요. 그 다음에 일단 임포트 한번 싹 정리하고, 그리고 안에 내용은 다 비워요. 이따가 다시 코딩 하나 있더라도 일단은 비워요. 자, 그럼 여기서 리턴 객체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거든요. 그럼 일단 리턴 넣어요. 그럼 일단 에러 나는 건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URL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달라야 되니까 여기 URL은 일단 비워놓으세요. 자, 여기도 싹 비워놓고 리턴 넣어요. 파라미터도 그때그때 바뀌어야 되니까 비워놓고요. 여기도 리턴 넣어요. 비워놓고, 여기도 리턴 넣어요. 자, 여기도 안에 내용 지워놓고 리턴 널. 여기도 비워놓고 파라미터도 비우고, 리턴 널.
딜리트도 파라미터 비워놓고 일단 지워요. 리턴 널. 자, 그럼 기본형이 나옵니다. 그쵸? 임포트 다시 정정해주고. 여기도 파라미터 비우고요. 자, 제가 지금 뭐 하려고 이러고 있겠어요? 코드 스니펫으로 등록하려고.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목록 페이지 같은, 여기는 이따가 파일 이름 들어가게 하면 돼요. 목록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대표 폴더 이름은 똑같이 들어가고 URL은 거의 대부분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URL을 보면은 URL만 다시 갖다 놓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디파트먼트 안에 아까 URL이 read.do였죠. 그 다음에 작성폰 같은 경우도 디파트먼트 다음에 add.do였고 여기는 디파트먼트 밑에 add ok.do 여기는 디파트먼트 밑에 edit.do 물론 URL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패턴이면 된다고요. delete.do. 자, 그 다음에 리턴할 때도 보면은 삭제하고 나면은 리스트 페이지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쵸? 수정 같은 경우도 수정하고 나서 자, 이렇게 이제 read.do라는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이때 파라미터는 DB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그래도 정형화를 못 시켜요. read.do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수정 같은 경우도 edit라는 JSP 파일을 뷰로 가져와라. add OK 같은 경우도 프라이머리 키 변수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이 프라이머리 키 파라미터까지는 못 보내주더라도 read.do로 이동하라 라는 거는 처리할 수 있겠죠. add 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리스트에 대한 뷰도 이렇게 준비해 두고 페이지 구현이 맨날 있지는 않아요. 페이지 구현이 없는 목록도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보통 이제 정규 표현식 객체하고 웹헬퍼 정도는 가져와주고 서비스는 어쩔 수 없죠. 그때그때 가져와야지.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컨트롤러와 네, 요거까지 이제 가져와 주면은 얼추 이제 기본 왔고 짜지죠. 자, 이거를 이제 스니펫으로 걸 건데요. 여기는 파일 이름으로 걸어주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걸 때 달러 파일 네임 베이스라고 돼 있는 게 파일 네임 베이스라고 돼 있는 게 그
그 소스 파일의 이름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디파트먼트라고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디파트먼트라고 다 똑같이 들어가 있죠? 여기를 컨트롤 H로 해서 $1 다 똑같이. 자, 이렇게 해놓고 스니펫을 걸어볼게요. 일단 이 상태로 하나 저장하고. 자, 이거를 이제 스니펫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스니펫 생성 사이트에 방문하겠습니다. 자, 코드 다 넣고요. 자, 디스크립션 JST 스프링 컨트롤러니까 SCT라고 할게요. SCTR 스프링 컨트롤러 클래스. 자, 이렇게 해서 생성된 스니펫을 복사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넣겠습니다. 이 이름하고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각자 편하게 외우기 쉬운 대로 정하세요. 자, 잡았어요. 이제 얘를 지울게요. 자, 새 파일 프로페서 컨트롤러.java. 자, 기본 코드 들어가네요. 날릴게요. 날리고 아까 제가 스프링 컨트롤러라고 만들었죠. 자, 툭 치면은 들어가죠. 아까 제가 중간에 $1이라고 한 데 있죠. 거기에 커서가 동시에 깜빡여요. 이제 프로페서 ESC 끝. 이렇게 하면은 $1이라고 집어넣은 데가 처음에 커서가 동시에 깜빡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는 거 한 번만 키보드 타이핑하면 다 돼요. 일단 이렇게 짜놓고 만드는 거예요. 서비스도 이런 식으로 스니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스니펫을 만든다고 치면 대신에 여기 컨트롤러 그 패키지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게 다 통째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때그때 바꾸셔야 돼요. 자, 얘도 한번 스니펫을 만들어 볼까요? 얘는 사실 요거는 그냥 파일 이름으로 들어가면 되죠. 아까 스니펫 걸 때 파일 이름이 fm 파일 베이스 네임 요거고, 디파트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모델 혹은 리턴 타입이니까 얘가 $1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걸 $1로 안 주고 여기를 $1로 해볼게요. 그때그때 이름 그 모델 클래스 이름 바꿔야 되니까. 아닌가? 그냥 요것만 $1로 합시다. $1.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과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좀 범용적으로 바꿔야지. 데이터 목록을 조회 혹은 데이터 목록, 데이터 하나, 데이터 한 건을 삭제한다. 삭제 후 대상 테이블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바꿔줘야죠, 주석을. 그래야 그때그때 써먹지. 데이터를 추가하고 저장된 정보를 조회해서 리턴한다. 주석을 좀 이렇게 범용적으로 만들어놔요. 자, 얘도 스니펫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스프링 서비스 인터페이스예요. 얘는 스프링 SRV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도 스니펫으로 등록을 해요. 잘못 복사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서비스를 만들 일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해서 만들 일이 있다면은 새 파일 student service.java 라고 해놓고 기본 소스 날려버리고 스프링 서비스 딱 이렇게 딱 엔터 땅 치면은 나오잖아요. 여기에 내가 쓰고 싶은 모델 클래스만 쓴다고요. student 끝. 한 번만 좀 손을 좀 이렇게 좀 고달프게 대놓으면 되게 편해지죠. 그 다음에 요게 에러,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할 수는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지금 여기에 $1이라고 적어놨잖아요. $1을 전부 $2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여기를 $1으로 바꿀게요. 여기도 $1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해볼게요. 스니펫을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요 스니펫은 $1하고 $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스프링 서비스. 자, 그럼 $1에서 처음에 깜빡깜빡하죠. 스터디.점 스프링.점 데이터베이스 적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커서 깜빡이죠. 탭을 쳐요. 그럼 이제 $2로 넘어가. 완벽하죠. 코딩할 때 누가 시간을, 이런 게 무슨 AI야.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게 AI보다 빨라. 그래서 개발자들 AI가 코딩 해줘도 콧방귀 1도 안 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스니펫 있으면 그게 AI보다 더 좋거든. AI는 쪼렙이나 쓰는 거야. 자기가 AI보다 잘해야지. 자, 이런 식이면 아까 컨트롤러 만들었던 것도 비슷하게 개선할 수 있어요. $1, $2로 바꾸면. 이거는 여기서 바꿔야겠다. 컨트롤 H $1을 $2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1으로 줘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스니펫 다시 만들면 스튜던트 컨트롤러 점 자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본적으로 제시해주는 것도 필요 없어. 스프링 컨트롤러. 자, $1에서 스터디.스프링 데이터베이스라고 프로젝트 키를 만들어 놓고 탭키 한번 딱 쳐, 아이고, 탭키 한번 딱 쳐갖고 여기서 스튜던트 라고 입력하면 기본 다 나오잖아.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AI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AI 도움을 받으려면은 써봤더니 주의할 게 AI가 코드 만들어주는 게 실제로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뭐 챗 GPT 그런 거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으로 깔아서 쓰는 것들이 있긴 해요. 자, 이건 지금 제가 개발 전용으로 쓰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안 나오네. 하면 이제 AI가 거의 코드를 한 줄 정도로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메소드 하나를 통째로 제시를 해 주거든요. 근데 얘를 써봤더니 보니까 우리는 코딩할 때 이것저것 되게 각종 약자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약자를 만들면 걔가 이해를 못해.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 std no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 못 만들어요. 그냥 스튜던트 no 이렇게 만들어 값을.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찾아서 일일이 다 고쳐야 돼. 근데 그런 오타는 진짜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찾은 오타보다 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쓰다가 빡쳐갖고 안 써요. 물론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쓰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자, 이렇게 스니펫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스니펫으로 지금 구현을 했죠. 그래서 지금 inc 뷰스 폴더 안에 inc 폴더 안에 여기서 bottom.jsp 그리고 footer.jsp header.jsp.png tab.jsp.png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프로페서에 이렇게 다 기본 틀로만 적용을 해 놓은 상태예요. 프로페서 폴더에 add.jsp edit.jsp list.jsp read.jsp 자, 그러고 이제 서비스는 사실 프로페서까지는 다 만들어져 지금 진도상으로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여야 되거든요. 과제로 내드렸던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과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서비스 코드도 제시를 할게요. 서비스이즈 안에 프로페서 서비스 자바.png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구현체 구현체는 조금 확인 좀 해봐야겠다. 저번에 예외 처리하면서 변경된 게 있어서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아이템 여기가 좀 바뀌었죠. 나와서 됐고 프로페서 서비스 IMPL 자 여기 보면은 목록 조회를 할 때 그 조인된 결과를 가져오게끔 해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이걸 웹페이지로 만들었다고 쳐봐요. 교수 목록 뿌렸는데 101번 학과라고 보여주는 게 낫겠어? 컴퓨터 학과라고 보여주는 게 낫겠어? 그렇죠? 참조 프라이머리 키가 웹페이지에 노출되는 경우는 그냥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그걸 참조하고 있는 부모값을 보여줘야죠. 자 그리고 프로페셔널 컨트롤러의 원형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스니펫 만들었던 거 스니펫 그 스크린샷에는 $1까지만 돼 있어요. $2까지는 거는 그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니까 만약에 $2까지 넣으려면은 그 조금 개선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코드 틀을 제가 다 제시해 드렸어요.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IMPL까지 제시해 드렸고 뷰 기본 왔고 잡아 드렸고 컨트롤러 기본 틀 잡아 드렸고요. 아 혹시 모르니까 매퍼도 드릴까요? 매퍼는 저는 주지 않았나? 혹시 모르니까 매퍼도 포함해서 드릴게요. 프로페설 매퍼.java.png 그 다음에 프로페서 디파트먼트 매퍼도 같이 포함해서 드릴게요. 프로페서 디파트먼트 매퍼.java.png
주는 김에 다 모델까지. 이게 과제를 제출 안 하신 분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라도 좀 하시라고. 사이트마트 래퍼 점 자가 점 png. 자, 다시 압축해서 다시 배포할게요. 자, 다시 배포했습니다. 이제 컨트롤러하고 뷰의 구현을 빼고는 필요한 모든 거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수업에 대조해 보시면서 목록 읽기, 쓰기, 삭제, 수정 5개 기능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거예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예고했었죠? 네, 오늘 미션은 이겁니다. 보통 이 정도 디자인을 배제하고 이 정도면은 실무 개발자 기준으로 반나절 업무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이거 완성하면은 성공. 자, 지금 저도 작업할 거고요. 오늘 우리 6시에 끝나지? 다섯 시에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 필드에 대해서 정직하게 입력하세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DEPT 애너 같은 것도 그냥 입력 키보드 그 인풋 타입 텍스트로 해서 입력 받으시고요. 정직하게 그냥 요 프로페서 테이블 하나에 대해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다 구현을 하세요. 대신에 셀렉트 할 때는 조인한 걸로 뿌리시고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그냥 프로페서 테이블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자, 시작! 저도 이제부터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작업하셨을 거고 저도 작업을 했는데요. 저는 몇 가지를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리뷰를 할 거예요. 전체 코드는 단톡방에 올렸어요. 자, 먼저 헬퍼입니다. REGX 헬퍼. 지금 우리가 헬퍼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파라미터 값이 데이터 타입이 정수일 때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더 추가했어요. 이제부터 필요한 기능은 여러분들이 각자 추가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의 기본 그 구조를 잡아드리는 거고, 자, 이즈 밸리라고 해서 값이 있냐 없냐를 검사하는 기능이 우리 있었죠. 근데 정수 타입 같은 경우는 값이 없으면 기본 값을 0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타입을 정수로 구별해서, 아이고, 파라미터 값을 정수로 받아서 값이 0이면은 에러를 맺는 is 제로라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했어요. 얘는 이제 정수 값을 받아서 얘가 0이면은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만약에 급여 같은 거를 넣는다. 그러면 급여를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고 입력하면은 이거는 에러를 못 잡아요. 그래서 is 언더 숫자 값과 내가 최소한의 얼마 이상은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정해줬을 때 파라미터 값이 내가 정한 값보다 작으면 에러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값을 보내고 이거 0으로 세팅하면은 마이너스 값을 못 넣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 넣고요. is 언더가 있으니까 구색 맞추기로 is 오버도 있으면 좋죠. 그래서 is 오버는 하나 복사해서 파라미터 이름 바꾼 다음에 부등호만 바꿨어요. 이런 걸 하나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다 보니까 모델 쪽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인한 거랑 그냥 모델이랑 같이만 따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로페서에다가 조인하고 페이지 네이션까지 그냥 다 넣어버렸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제 조이는 경우를 나눌 거냐 아니면 하나에다 때려 박을 거냐. 이런 거 만들 때 중요한 거는 필요한데 없으면 에러예요. 근데 있는데 안 쓰면 에러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염두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때 앞으로 이제 계속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프로페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모델 클래스가 없어졌으니까 매퍼 쪽에서도 관련된 걸 싹 잡아줬어야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매퍼에서 또 하나 수정을 한 게 뭐냐면은 상세보기에서도 조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이름과 위치를 같이 출력하게 했고요. 목록에서도 조인을 걸어서 학과 이름과 위치를 출력하게 했고요. 페이지 구현해야 되니까 카운트 관련 기능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날짜. 입사일 같은 거 보여주는데 시간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데이트 포맷 함수로 시간을 연, 월, 일로 바꿔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함수를 지정하면 컬럼 이름을 줘야 돼요, 항상. 그래서 원래 컬럼 이름을 as로 넣었어요. 왜냐면 셀렉트 할 때 as를 안 쓰면은 필드 이름이 이렇게 돼요. 이게 통째로 이름이 돼요. 그리고 as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k라고 했다. 그럼 빈즈에서도 이거 묶어서 k라는 결과를 하이어 데이트라는 빈즈에다 연결해라라고 코딩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름 다르게 하고 여기를 맞추던지 아니면 그냥 애당초 여기를 그냥 원래 컬럼 이름과 똑같이 맞추던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 조회에 날짜 처리를 데이트 포맷 함수로 걸었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자잘한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가동할게요. 오잉? 프로페서 매퍼 테스트가 이미 있더라. 테스트 쪽에 프로페서 디파트먼트 매퍼라고 한 거는 같이 포함돼서 간 것 같은데 삭제해 주세요. 자, 이제 구형 과정을 봅시다. 첫 페이지는 안 만들었으니까 에러가 났을 거고요. 슬래시 스튜던트. 아, 왜 아까부터 계속 스튜던트라고 하죠? 프로페서. 자,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도 같이 뿌릴게요. 자, 교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학과 이름을 드롭다운으로 놓고요. 직급을 라디오로 놨어요. 자, 원데이터를 보면은 직급 같은 경우는 고정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내가 HTML 태그 4번 쓰면 돼요. 소속학과 이름. 이거를 드롭다운으로 썼다고 칩시다. 옵션 태그 겁나 열심히 많이 썼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생각해 보죠. 소속학과는 지금 참조키죠. 얘는 지금 참조키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옵션 태그로 기존의 학과 목록을 다 뿌렸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 학과 추가하면 여기 학과 이렇게 추가하면 그럼 이거 파일 열어서 옵션 태그 고칠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전자공학과 넣었어요.
위에 떠있죠. 과 추가. 전혀 여태까지 한 번도 넣은 적 없는 생뚱맞는 영문학과입니다. 나오죠. 화면에 뿌릴 때는 이런 식으로 소속학과 이름이 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직급도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직급도 소속학과처럼 만들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무슨 이건 DB 설계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DB 설계단에서 직급도 학과처럼 테이블이 나눠져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원칙상 똑같은 문자열이 반복되는 거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그쵸? 데이터를 중복되지 않게 저장해야 된다. 그걸 데이터 원자성이라고 했어요. 데이터 원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학과 이름을 우리가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로 따로 쪼개갖고 학과 이름들이 중복되지 않게 저장을 시켰죠. 그리고 여기에 참조키로 참조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중복될 것 같을 때 테이블을 쪼개는 거를 데이터 정교화라고 해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뭐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데이터 정교화도 면접에서 물어보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유튜브에 설명해 놓은 것도 되게 많아요. 데이터 정교화는. 자, 그러면 학과 추가는 이 테이블에 대해서 하죠. 그럼 그게 거기 추가된 거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HTML을 하드 코딩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라고요. 얘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 코드하고 여러분들 코드의 지금 차이는 이 부분이에요. 프로페서 컨트롤러에서요. 디파트먼트 서비스로 가져왔습니다. 얘가 메인이죠. 프로페서 컨트롤러니까 프로페서 서비스가 메인이죠. 근데 디파트먼트 서비스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애드 페이지에서 리드고 애드에서 디파트먼트에 대한 전체 목록을 가져옵니다. 검색 조건도 있으면 안 돼요. 한꺼번에 다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애드한테 모델.애드 어트리뷰트에서 보냈어요. 그러면은 애드 페이지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처리할 건덕지가 없었지만 이제 애드 페이지에서 셀렉트 태그의 옵션 태그를 디파트먼트 조회 결과로 반복해서 뿌립니다. 셀렉트 태그에서 선택하면은 밸류 값만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작 프로페서 테이블에 저장해야 되는 프라이머리 키 값은 밸류에 거는 거고 화면을 학과 이름을 표시하는 거죠. HTML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 소속학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학과 데이터가 10,000개가 한 20,000개가 있었나 제가? 그래갖고 지금 이게 한꺼번에 20,000개 뿌려오느라고 페이지가 좀 느린데 보통 이렇게 많지는 않죠. 많아야 한 1, 20개 내외예요. 이거를 구현해주기 위해서 애드 페이지도 저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DB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수정은 자 여기 학과 이름이 헬로예요. 그럼 수정 들어갔을 때 헬로가 선택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드롭다운 항목들 중에 20,000개니까 브라우저가 안 열린다. 수많은 것 중에 헬로라는 학과가 선택돼 있어야 돼요.
자, 수많은 드롭다운 중에 좀 지워야겠다. 자, 좀 지웠어요. 자, 헬로라는 학과. 그러니까 현재 프로페서 테이블, 이게 지금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가져온 거라 그랬죠.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가져와서 그걸로 반복을 돌리는데 그 와중에 프로페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DPKNO 있잖아요. 현재 프라이머리 키가 9902번인 프로페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한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줄에 있는 DPKNO랑 비교를 해서 같다면 그럼 내가 선택한 거랑 얘가 선택한 게 똑같다는 거 아니야. 걔한테 셀렉티드한테가 들어가게끔 if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디트 코드를 보면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가져온 학과 목록을 반복하면서 뿌리면서 옵션 태그 안에 if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이 아이템은 디파트먼트 목록 조회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웃풋은 현재 내가 선택한 9902번 교수 데이터에 있는 DPKNO예요. 그거 두 개가 같다면 셀렉티드라는 걸 넣어주는 거죠. 그럼 옵션 태그는 거기가 선택되게 합니다. 이거 응용하면 라디오나 체크박스도 가능해요.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따로 테이블 안 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다 뿌려야 돼. 그리고 밸류 값이 교수, 부교수, 전임경사 조교잖아요. 그러면 if문으로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거랑 같으면 체크드 해라. 라고 해야 선택된 항목에 체크돼서 나오죠. 요거를 오늘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언제 쪼개나요? 간단해요. 라디오나 드롭다운 체크박스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쪼개시면 돼요. 그게 그 데이터 정교화의 제일 쉬운 기준이에요. DB에 저장될 거를 봤더니 이렇게 똑같은 값들이 여러 개 쭈르륵 들어갈 것 같이 생겼다. 그럼 이건 테이블을 쪼개야 돼요. 그럼 여기에 저장될 때는 부모 테이블에 있는 값들 중에만 고르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인풋 타입 텍스트나 뭐 그런 거 되셨죠, 소속학과에. 그럼 거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1, 2, 3, 4, 5, 6, 7번 학과를 넣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참 좋게 에러 나요, 지금. 그럼 사용자로 하여금 부모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 입력하게 하려면 데이터 조회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디오나 드롭다운은 테이블이 쪼개져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수업 내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하려면은 여러분들한테 교수를 만들라라고 했었어야 됐고요. 그럼 이제 학생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학생 추가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소속학과 똑같이 만들면 되죠. 디파트먼트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담당 교수는 담당 교수도 교수 테이블에서 싹 가져와서 드롭다운을 뿌리시면 돼요. 담당 교수를 선택하세요 라고.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컨트롤러를 만들 때는 디파트먼트 서비스, 프로페서 서비스 두 개를 다 써. 그리고 스튜던트 서비스까지 온갖 서비스를 다 때려박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자, 관련된 전체 코드 배포했고요. 학생 추가는 각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아까 물어봤는데 각자 따로 집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나야 뭐 안 만들어도 되니까 얼씨구나 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 주제를 마무리할게요. 이제부터 남은 내용은 일종의 그 잡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큰 거 남은 게 메일 발송, 파일 업로드, 썸네일 이미지 생성, 그리고 그 오픈 API 연동을 해봤으니까 한번 오픈 API 만들어 봐야지. RESTful API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건데 뭐부터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일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거예요. 요것들은 서로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DB 연동 끝나면 사실 웹 프로그래밍 공부는 90% 이상 끝났다고 봐도 돼요. 어쨌건 지금 한 것들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요번 주에 다 끝나니까 스프링은 요번 주 안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CSS 시작할 거고, 그리고 CSS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작품 설계 따로 이제 과제 형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네, 그렇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완성 못한 거 꼭 완성해 보세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